그리고 이제 의원님 오셨으니까 무인기 관련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무인기 지난 주말에 갑자기 북한에서 아니 지난 4일 또 지난해 9월에 남쪽에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위협하는 모습도 보였고 근데 음, 우리 군이 바로 우리 군 자산이 아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 실제 북한의 무인기가 떨어진 것이 우리 군에서나 우리 정부에서 관련 기관에서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밝혔고요. 바로 밝혔고 그러면은 동호회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네. 했을 확률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 안보에 큰 위해를 주는 거거든요. 네. 실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빨리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사실 저 북한한테도 지금 공동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진으로만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 떨어진 잔해, 그 무인기 잔해 뭐 형태 이런 것들을. 네. 그럼 공동조사하면은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가 지금 전쟁의 평화의 물꼬가 전혀 열리지 않고 네. 통신망이 다 단절됐는데 이게 좀 북한이 좀 우리가 공동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서 공동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마 정부 측면에서도 그런 제의를 한 것 같고 네. 저도 이거 참 좋은 수다라고 좋은 수다. 생각하죠. 그리고 안규백 장관을 만나서 예.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뭐라고 하시는 군은 거예요? 확실히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동아리에서 한 걸로 추정이 돼서 네.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동호회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보내는 걸 엄단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법이 부족한 법으로 정비를 하자라고까지 안규백 장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뭐 시점에 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막아서는 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리고 저렇게 해서 북한에서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가 한 걸로 오인하고 또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아주 중대 범죄라고 봐요.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래서 엄정히 수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할 뿐만 아니라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엄단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북한이 좀 응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동 조사할 수 있게. 예. 그렇죠. 이거는 공동조사가 필요한 게 그 무인기가 북에 있으니까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북한도 이제 같이 네. 봐야 되는 것인데 네. 결국에는 이 흐름에서 물론 네. 긴장이 좀 높아진 부분이 며칠간 네. 지속이 됐지만은 공동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또 다시 함께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사실 평화의 물꼬를 트는 건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이건 아주 쉽잖아요. 심플한 거고 네. 복잡한 거 아니지 금방 않습니까? 결론도 그냥 그 떨어진 무인기가 예. 있고 잔해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공동조사하면서 또 북측에서도 우리 와서 무인기 동호회가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참 신뢰를 또 회복할 수가 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상호 노력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도 또 너들 또 무인기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내지 마라. 뭐 이런 같은 협약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번 요 호기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뭐 일각 국민님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이제 극우 뭐 이런 목소리 들어보면은 네. 아니 윤석열 지금 뭐 무인기 보낸 거 일반 이적죄 이렇게 재판한다고 하는데 아니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지금 정부에서도 무인기 보낸 거 아니냐. 북한의 맨 처음 입장 발표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민간에서 한 거 아닌지도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아니 왜 우리 국민한테 이걸 또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비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이 무인기 보낸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천지차이죠. 뭐 윤석열이가 무인기를 보낸 것은 무인기만 보낸 것이 아니라 네. 전단 살포까지 한 거예요. 통을 달아서 네, 날아가고. 그리고 그 윤석열이가 보낸 무인기는 네. 실질적으로 계획을 내서 그 북한에서 가장 아픈 부분을 침투시켰고요. 거기 어딘가만 평양 시내고 그 중에서도 김정은이가 쓴다는 숙소 15호 간저 네. 위 상공까지 침투시켜서 그냥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전단을 살포한 겁니다. 전단은 어떤 전단이냐? 김정은 일가를 욕하는 전단이에요. 그거 북한에서 봤을 때 최고 존엄을 욕하는 전단이 살포가 됐고 네. 그 살포 범위가 한 2km 정도 분산돼서 떨어져요. 그럼 그 주변의 핵심 북한의 정보기관이나 각 기관들 또는 고위층이 사는 주택가에 떨어졌어요. 네. 내 집에 만약에 김정은 욕하는 전단이 떨어졌다. 우리 뭐 인민무력부 안에 떨어졌다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처형당하지. 그러니까 바로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그러한 아주 엄중한 사항이었고요. 사실은 해주항 같은 데도 군사시설 경유해서 군사시설 그쪽과 해주역 있는 데다 전단을 살포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이건 뭡니까? 그걸 전쟁을 유발한 그런 행위고요. 아하. 동호회에서 한 것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 다시 한번 전단까지 짚어주셨고. 뿌리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요. 그걸 또 같이 묶어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비판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뭐 여러모로 이제 코스피가 뭐 뜨겁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방산 분야도 계속 네. 올해도 뜨거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수출, 이 방산 협력 네.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 그렇죠. 어제 민주당 방산 특위에서 또 네.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고요? 네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방산특별위원회하고 방진회하고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네. 한국과 캐나다 잠수함 수출을 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네. 주제였어요. 지금 우리 잠수함을 캐나다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독일과 우리나라가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럼 여론이 만들어지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열었었고요. 아주 성황리 효과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잠수함 수출을 하게 된다면은 한 60조 규모예요.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방산 수출이 최대 규모입니다. 네. 60조 규모면 상상이 엄청난 거고요. 그것만이에요. 만약 캐나다에 그 잠수함 수출 길이 열린다면은 네. 우리 아메리카 대륙 쪽에도 확실히 열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방산 수출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캐나다는 제가 지난 7월에 특사단장으로 갔었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가서 그때 그때 한 6개국이 경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국방부 장관, 캐나다 외교부 장관 또 관련 장관급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시켰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복귀하고 한 2달 있다가 이제 2개국으로 서독 독일하고 압축이 됐는데 네. 지금 이거 꼭 따내야 되거든요. 좀 잘 됐으면 11월 좋겠네요. 달에 폴란드에도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네. 우리가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때 우리 독일 같이 노력했는데 네. 폴란드에서는 스웨덴을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독일도 그 교훈 삼아 캐나다는 꼭 관철시키겠다고 해서 독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패키지로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패키지 차원에서 정부 대 정부 G2G 네.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어저께 세미나의 결론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제가 갔다 와서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이 이것은 방산 업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국회가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은 캐나다는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은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정치적인 결정만 남았는데 캐나다는 나토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와 친합니다. 독일하고. 그럼 정치적으로 유럽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죠. 독일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해서 국회는 한 캐나다 의원협회 회장이 맹성규 국토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맹성규 의원하고 한 5, 6명이 실제 지난 12월 달인지 11월에 한번 가서 또 네. 노력을 했었고요. 정부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강원식 비서실장을 특사로 보내려고 하고 있도. 그래서 지금 어제 세미나 결과를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참가했었거든요. 네. 국방부, 뭐 방사청.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또 정치권에서 뒷받침하겠다라는 네. 그런 각오로 한 세미나였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제 방산 이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세계 정세가 네. 뭐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가운데 각 국가가 국방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네.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 K방산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정부와 함께 국회와 함께 네. 노력해야 된다. 물론 또 각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함께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김병주 의원님께 또 슈퍼챗도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짝퉁님이 네. 김병주 의원님 형광조끼 착용하시고 청소부 님들과 함께 새벽길 청소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1인 시위부터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함께 네. 청소도 하시고 어제 새벽에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우리 청소 미화원들하고 같이 네. 청소를 1시간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네. 그 청소 미화원들이 고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별내동 같으면은 지금 한 10만 가까운 인구가 되는데 네. 청소 미화원들이 6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지역을 그래서 새벽 한 4시 일어나서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저쪽 안쪽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네. 한 명은 경강봉으로 도로 나가서 할 때는 해줘야 되는데 뭐, 각 지역마다 맡으니까 혼자 하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지역이 너무 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월급이나 수당 체계도 마땅 부족하고 휴식 공간이 또 없더라고요. 중간중간 휴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별내 센터라고 해서 옛날에는 업 사무소 거기는 돼 있는데 그까지 가서 쉴 수가 없잖아요. 중간중간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커피 쿠폰 같은 거 커피숍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커피숍하고 계약을 해서 그 지역 몇 군데를 그분들이 쉴 수 있게 이런 거점처럼 네.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제 그 하고 나서 간담회도 하고 현재 남양주 시의원 도의원들하고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남양주와 별내동 복지센터하고 이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현장을 누비고 있고요. 예. 특히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많아요. 저렇게 환경미화원 분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첨가물 도매상가 새벽 4시부터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또 지난번에 버스 기사분들의 휴게소에 새벽 일찍 가서 어떤 쉬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보니까 쉬는 공간이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손을 못 씻는 거예요. 물. 그래서 그것을 빨리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2월 달까지 물을 이어주는 걸로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민생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활동을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 저는 뭐 군에 있을 때도 늘 현장형 지휘관이고요. 예.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바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공약으로도 발전시키고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네, 그 짝퉁님이 그것도 보시고 네. 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슈퍼챗까지 보내주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현장에 항상 김병주 의원이 있다. 네. 예, 이 정치 현안이든 아니면 지역 현안이든 경기도 네. 현안이든 항상 김병주 의원이 현장에 있다. 네. 이게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자, 오늘 김병주 의원과 함께 현안과 또 경기도 문제까지 짚어봤는데요. 의원님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저희가 마무리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의원들 서미아 의원을 비롯해서 법원으로 달려가서 실제 이 윤석열 내란숙이 오늘 꼭 구형되도록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역시 현장에 가 보니까 네. 그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극우 일부 세력들이 제가 기자회견 하는데 와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 외치는데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람들을 네. 빨리 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오늘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내란 척결을 하기 위한 첫걸음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롯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의 구형, 사형, 법정 최고형으로 꼭 구형이 돼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은 대통령께서는 일본을 가셔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기에 이재명 정부 성공에도 견인을 하면서 네. 또 한편은 내란 척결을 위해서 꼭 종합특검 가야 되잖아요. 2차 종합특검 가는데 김병주가 선봉에 서고 또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